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소기업 개발자는 불행할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잘 모르지만 개발 분야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스라이팅이 되게 무서워요. 사회적으로 얘는 이렇다라고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것만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그거에 반대되는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도 했던 얘기들도 그런 얘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네카라쿠베 광기에 차 있을 때 제가 그쪽만 너무 보지 말고 저는 항상 중소기업 친화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제가 IMF 때 제가 10대였고 그때 그 분위기를 알잖아요. 닷컴버블 꺼질 때도 그 분위기를 알고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제가 이제 회사에서 한 3년 4년차 경력자였고 그 모든 걸 이제 역사적인 걸 다 바라보면서 닷컴 버블들이 꺼지는 걸 보면서 이게 이런 때 살아남는 개발자가 진짜 찐이구나 이거를 내가 느낀 게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교육에 제 30년 이제 개발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 여러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을 가장 안전한 형태로 교육을 한 거죠. 피지컬 자체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애초에 피해식 자체를 좀 없애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갔을 때 대부분 안 좋은 후기 위주로 쓰죠. 왜? 자기들이 대부분 하위 티어 개발자니까. 근데 중소기업에 그럼 CTO들은 왜 있고 거기 그 회사를 먹여 살리는 그 1타 개발자들이 있어. 개쩌는 개발자들이 있거든. 어느 기업이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든 기업에 그렇게 뛰어난 개발자가 있는 건 아닌데 뭐 보안회사만 보더라도 보안회사가 대기업이 보안회사를 차리긴 좀 애매해요. 그런데 보안업계에서 소문난 저쪽은 회사 진짜 찐 개쩌는 개발자들만 있다라는 그런 데가 몇 곳이 있거든. 그런데 그런 데는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커야 뭐 몇백억대. 근데 그 기업 근데 대기업이 만지기에는 그런 크기 연매출이 몇백억 대니까 그런 거는 큰 게 아니지. 그래서 기업이 크지 않더라도 기술력이 쩌는 회사들이 있어요. 유명한 회사들이 몇 개가 있어. 뭐 데이터 분석 기업도 있었고 있어. 근데 그런 거기서 다루는 난이도는 엄청나게 높아요. 생각보다. 뭐 CDN 관련해서도 막 되게 상위 티어 있는 회사들도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되게 잘하는 개발자 많은 경우도 봤었고 아무튼 되게 그런 경우 있다니까요. 진짜 왕왕 있어요. 근데 그래서 개발자는 그리고 국경이 별로 없어서 진짜 잘하는 개발자 한정이지만 잘하는 개발자는 중소기업 가고 싶으면 가고 대기업 가고 싶으면 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되게 못하는 하위 티어 개발자들 기준으로 무조건 대기업이 더 평균적으로 좋지. 그런 거는 당연히 맞는 얘기긴 한데 근데 사실 그런 쪽의 얘기는 좀 애매한 게 뭐 못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이거를 하면은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누가 불쌍하나 대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소기업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리고 사실 중소기업에서 못하는 사람보다 대기업에서 못하는 사람이 더 잘할 확률이 높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밸런스 자체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하위 티어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못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그런 못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게 중소기업이라고 가정을 하고 본다면 거기서 님들이 더 부각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님들이 좀 잘하는 개발자라면 그러면 되게 좋은 조건으로 일하는 경우 많아요. 자유도 측면에서는 대기업보다는 확실히 중소기업이 저는 좀 좋아서 저는 중소기업을 되게 선호하는 편인데 중소기업에서 되게 높은 티어에 있으면 일단 대표님의 총애를 좀 많이 받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런 거 무시 못해요. 나의 상사에게서 내가 엄청나게 필요한 존재라는 게 자꾸 학습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인정받는 게 인정 욕구라는 게 있거든, 인간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좋고, 그리고 일단 책임감이란 측면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대기업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 상위 티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초월한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잘한다, 책임감 이런 것보다 자기가 이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상관없는데 그런데 대기업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꽤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그 사람들과 시너지를 나면서 좀 의지도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잘하는 사람들이 한정적이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거나 아니면 나 혼자일 수도 있어.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한 책임감, 중압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신에 그만큼 내가 거의 이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특히나 기술적 의사결정권을 거의 쥐락펴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대표님이 개발자 출신이면 모르겠는데 개발자 출신이어도 잘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압도적으로 잘하니까 그 사람이 CTO를 하는 건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 어떤 내가 이 작은 조직의 리더, 개발 리더라는 생각이 되게 다르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옛날부터 되게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옛날에 그 세상이,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광기에 물들면 무식한 사람들이 전문가를 이겨먹는다.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옛날에도 개발의 본질에 집중해라. 개발 코딩 테스트 문제 풀이는 사실은 해서 나쁠 건 없으나, 사실 그 시간에 포트폴리오를 일단 제대로 만들고 개발을 하는 거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일단은 맞다. 아니면 대기업 전형에만 내가 그렇게 모든 걸 쓰면, 만약에 그 기업에서 전형을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신입 개발자를 채용하는 게 적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저 되게 욕 많이 먹고 악플 진짜 많이 달렸거든요. 그런데 저 짬이 그래도 경력 20년 차잖아. 짬이 있으니까 그 위험을 예견했던 거지.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개발자들 어떻게 됐었는지도 많이 느꼈고, 닷컴 버블 꺼졌을 때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지 많이 본 거야. 그래서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조소기업 비하 관련 가스라이팅 때문에 회사 경험 없는 좀 잼민이들이 좀 개똥 철학을 많이 늘어놓고 그랬지. 그래, 비트코인이 한창 오를 때는 개똥 철학이 참 많았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예요. 막 그 아파트도 그렇잖아. 아파트도 막 오를 때 지금 안 사면 뭐 바보인 것처럼 하다가 영끌 막 이 얘기 나오고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처럼 많이 떡락을 했는데, 그래서 막 대출금 갚기도 힘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중소기업 상위 티어 개발자가 되신다면은 괜찮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돈을 평균적으로 그냥 들어갈 땐 잘 안 주지. 사람들이 팁노바 보면서 많이 놀란 게 뭐였냐면, 조소기업에서 연봉 5천, 8천을 준다고? 이거는 믿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야. 본인들 상식에는. 조소기업은 악마여야 되거든. 그런데 세상을 그러니까 흙과 백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괜찮은 진짜 중소기업 많고 괜찮은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막 보면은 일반인들이 대기업 아니면 노답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랑 전혀 다르게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 가보신 분들은 알 건데, 거기 대표님들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이제 기업을 차리려는 대표님들. 스펙 좋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대기업에서 막 석사 박사 있고, 해외 석사 해외 박사 있는데 대기업에서 몇 년 일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제 결국에는 자기 창업하려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이 오고, 그리고 저랑 그 당시에 친했던 그 대표님은 예일대 출신이었고, 그러니까 나름 세계적인 학교 나온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경험도 되게 많았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고 똑똑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대표님들, 그런 대표들이 여러분들이 그 말하는 문제들을 인지를 못하고 있을까요? 다 인지를 하고 있죠. 좋은 회사를 만들려고 어떤 개발자를 채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경험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회사를 차리는데 사람들 그렇게 막 못되게 굴까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중소기업 같아도 수십억만 나도, 연매출 수십억만 나는 회사라도 그 주요 임원들이나 좀 엘리트 개발자들한테는 되게 잘해줘요. 저 옛날에 있던 회사도 그 에어론체어 있잖아요. 허먼밀러 에어론체어 막 그 150, 그 당시에 150만 원이었는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 저도 한 7, 8년 전에 에어론체어 지금 사가지고 지금 앉아있는데, 사실 차이를 잘 모르겠어. 그냥 CDG를 사세요, CDG. CDG가 짱이야. 가성비는. 근데 아무튼 근데 그거를 그냥 막 사주고 막 되게 개발자 생각해서 좋은 의자, 좋은 장비, 좋은 컴퓨터 비싸더라도 다 사주고 그랬었어. 그 CTO들은 사주고, 돈이 아예 없는 회사까지는 좀 힘들 수 있어도 어느 정도 비전 있고 업력 있고 뭐 그런 회사들은 좀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업력이 되게 오래된 회사들은 단점이 하나가 있지. 좀 이렇게 좀 아무래도 올드한 수직적인 문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수평은 그럼 좋은 건가요? 여러분들에게 스티브 막 이렇게 뭐 불러주고 막 뭐 메리 이렇게 막 그런 걸로 막 불러주고, 아니면 누구누구님 하면은 막 좋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이용해 먹기가 더 쉬워, 내 생각에는. 그 호칭만 기분 나쁘지 않게 해주고 연봉 적게 주고 이런 것보다 차라리 수직적이고, 그리고 내가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되게 많이 져야 돼요, 그 수직적인 회사는. 수평적인 회사는. 그리고 이게 미국식 수평적인 회사면은 맞아. 서로 수평적으로 대하지만 성과를 안 내면 잘라버리고 이런 게 되게 잘 되면 되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해고하면은 막 해고자의 눈물, 이게 감성 이런 게 되게 심하다 보니까 해고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 정서가 막 보면은
절대 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근로자가 갑이에요. 갑 중에 갑이에요. 회사 막 기밀 유출해서 막 유포하고 막 이러고 막 회사 서버 꺼트리고 이래도 소송 걸어도 진짜 막 배상 책임도 진짜 별로 안 지고 그 회사는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도 오히려 근로자들한테 훨씬 이득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막 돈 많아가지고 TV 프로그램 보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근로자 보호 프로그램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해고가 자유롭지 않다는 게 되게 무섭죠. 개발 못하는 개발자를 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 못하는 개발자는 필요가 없는 개발자잖아. 근데 그렇게 고용을 했는데 니네가 고용한 니네가 잘못이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MZ들 막 그 요새 신입 개발자 잘 안 뽑잖아. 그 안 뽑는 이유가 훈련도 제대로 안 됐는데 얘네들 불만이 되게 많거든. 맨날 저한테도 옛날에 사연 많이 올 때 하소연이 제가 어떤 회사에 가는데 사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성장하지 못해서 되게 싫대. 막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아. 근데 사수가 꼭 있어야 돼요? 나는 그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게 신입 개발자 뽑으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의무라면 왜 누가 신입을 뽑아야 돼? 신입들 2년 교육해 놓으면은 딴 데 이직하는 거 국룰 아닌가? 그러니까 그리고 뭐그 사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봤자 경력 본인보다 1, 2년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많아봤자 3, 4년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 난 애초에 그러면은 교육시키고 바로, 그러니까 제대로 쓸모없는 상태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어설픈 상태의 개발자를 뽑느니 차라리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2, 3년 차? 이미 다른 회사에서 이직하는 사람한테 연봉 차이 나봤자, 많이 나봤자 막 5, 600이거든요. 경력 1, 2년 차이면. 그러면 차라리 2년인 사람을 그냥 뽑아서 어차피 교육 딱 해놔서 불안전한 상태에서 교육을 해놓는 이런 사수 시스템은요, 일본 같이 평생 직장이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이런 데서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IT 쪽은 원래 이직도 잦을 뿐더러 평생 직장 느낌, 그 평생 직장이 많은 일본에서도 이런 게 별로 없는 곳이거든. 이렇게 평생 직장 자체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IT 쪽에 한해서는 평생 직장이 별로 없어,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자주 이직하고 뭐 그런 곳에서 되게 불안전한 개발자, 그런 신입 개발자를 뽑아야 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직 안 할 것도 아니고 이용할 거 다 이용해 먹고 단물 쏙 빼먹고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 내 경험상. 그래서 굳이 신입 개발자를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팀누바 학생들한테 항상 그래요. 너희들은 신입이지만 신입 같지 않은 연봉을 받길 원하지 않냐? 5천에서 8천 사이를 받길 원하면 애초에 준비 상태를 경력자들과 경쟁할 생각을 해라. 사실 연봉 5천이 진짜 되게 높은 연봉이거든요. 높은 연봉인데 제가 대충 정리해 놨는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300만원, 연봉 300만원짜리 남자 300충이라고 막 비하하는 문화가 있잖아. 근데 실상은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250만원이거든요. 근데 월천 버는 것도 되게 우습게 알지만 실제로 보면 상위 10% 안쪽, 그러니까 월천이 6.4%래요. 아까 6.4%가 아니야. 연봉 1억 넘는 사람이 6.4%. 그리고 연봉 3억 정도는 연봉 3억 정도 되는 게 한 1,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월 실수령액이 근데 그 정도가 상위 1%고 연봉 2억이 월 1,100이에요. 월 1,000 버는 게 진짜 우습게 하는데 어마어마한 연봉이에요. 우리나라 엄청 상위 티어고. 근로자 중에 연봉 1억 넘는 사람이 6.4% 정도인데 그 사람들조차도 670만 원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 엄청 대단한 거야, 사실은. 근데 팀노바 졸업생들이 받는 연봉이 연봉 5천만 해도 실수령액 350만 원 정도인데,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긴 하거든요. 그 신입치고는 엄청 높은 거고 거의 경력자들이 받는 연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봉이라는 게 사실 당연한 게 아니다. 그래서 대충 조사한 거 뭐 궁금하시면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기본 중위소득 187%니까 10%니까 사실상 한 상위 한 30% 내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드는 거죠. 5천만 넘어도. 근데 진짜 다 족밥으로 알아, 보면은. 그것도 너무 웃겨.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나르시시즘에 다들 물든 것 같아. 사람들이 다들 약간 이 정도면은 왕자병 공주병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너무 돈 자체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느낌? 되게 좀 많이 버는 사람들 막 까고. 근데 현실은 사실 월 300 버는 사람도 50%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남들이 하는 거는 이렇게 비하라는 걸까? 그래서 저도 되게 그 내려치기에 하도 당해서 팀노버가 마치 진짜 되게 못하는 기업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소기업도 내려치기 좀 하지 마세요. 막 중소기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지옥은 아니거든. 근데 저는 중소기업 위주로 일을 많이 하죠. 프리랜서니까 아무래도 많이 하고 많은 대표님들도 만나고 제가 근로자 생활을 또 안 해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프리랜서가 되면 장점은 그 중간에 있어요. 1인 사업가이자 내가 사업가가 되는 느낌이죠. 내가 근로자가 되는 느낌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게 이 프리랜서의 장점이거든. 다 해보고 하는 얘기야. 해보면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감성적인 거를 빼고 내가 약자다라는 프레임을 빼세요. 솔직히 말해서 중소기업은 사장님이 을인 경우가 더 많아. 특히나 기술 기반인데 CTO한테 휘둘리는 경우도 많고 그냥 잘해서 휘두르세요. 그게 왜 뭐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권리를 가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공평한 사회죠. 뭐 열심히 한 사람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은 사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회는 되게 못 살고 돈 없고 이런 사람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되게 많더라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일을 시켜보면 잘해요. 그래서 그 어쩔 수가 없어 세상은. 저도 막 많은 절망을 겪고 많은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제 일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오늘은 너무 컨디션이 안 좋고 힘들면은 한숨 자고 다시 일어나서 또 하려고 하고 코딩 계속 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쟁은 어쩔 수 없는 요소들이야.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쟁은 우리가 정자 난자 때부터 원래 하던 거고 그 경쟁이라는 게 결국 우리의 원천이 된다는 것. 이거는 인간 근본적인 거야. 근데 이런 경쟁의 요소에서 되게 하기 싫으니까 실제로 대기업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이 대기업 안 다닌 사람들을 같이 무시하는 게 있어. 그 막 보면은 꼭 서영고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내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은 엘리트 의식이 있어요. 걔네들도 굉장히 공부 잘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서영고 안 나왔다고 얘네들은 무시하는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 오히려 서영고 애들은. 근데 의외로 애매하게 학교 나온 애들 있거든요. 그거 인서울이긴 한데 조금 하위 티어에 있는 인서울에서 그런 애들이 되게 갈라치기 많이 하는 걸 많이 봤어. 살면서. 이건 뭐 개인 경험인데 그러니까 뭐 서영고에 대한 어떤 미화 이런 것도 되게 오히려 더 심하고 그런 느낌? 그래서 나는 그런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런 비슷한 느낌을 되게 많이 들어요. 내가 봤을 때 대기업도 안 다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과장되게 대기업 미화를 많이 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 근데 결국엔 그 사람들도 월급쟁이고 월급쟁이인데 더 좋은 회사에 다닐 뿐이지 중소기업을 그렇게 악마화시킬 필요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지. 근데 웃긴 거는 지금 나와서는 그런 뭐 조소기업 얘기 많이 쏙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세상이 힘들어지니까 그것마저도 되게 감지덕지 하는 거지. 근데 지금도 막 개발자 부족하다고 하는 기업들 많아요. 엄청 많고 오히려 돈을 더 주더라도 확실한 개발자를 뽑으려고 해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할수록 그게 더 심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이런 때일수록 멘탈 잡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제가 봤을 때 건강과 멘탈이 일단 첫 번째인 이유가 그게 되면 나머지가 다 해볼만 하거든. 근데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는 이유 중 하나가 건강관리 잘 못해서 내가 너무 체력이 나쁘면 멘탈이 부서질 수 있어. 반대로 멘탈이 너무 안 좋으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건강이 나빠질 수 있지. 그래서 두 가지는 확실히 잡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왕도는 없습니다. 저 20대 때 진짜 제가 되게 너무너무 고되고 힘들었어요. 일들이 많아서.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업그레이드가 되게 많이 된 거야. 그래서 30대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 너 5천 이상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네가 협조 안 한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일걸요. 3년 동안 5천 미만 자체가 아예 없는 학원은 아예 없어요. 5천 한 명이라도 가면은 땡큐게. 근데 저희는 지금 졸업생들 거의 한 80명 가까이 되는데 다 모두 고연봉 받고 지금도 다 그 연봉에서 놀아요. 그 이상으로 가고 빨리 간 친구는 진짜 졸업 3년도 안 돼가지고 거의 억대연봉 찍고 있고 그런 거 보면 그런 친구도 있고 더 멀리 보면은 진짜 지금 저보다 훨씬 나은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생각보다 굉장히 성장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 친구들이 있다. 근데 이거는 피해의식만 없고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멘탈만 잘 잡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열심히 해서 일단은 회사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시고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시는 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 출시면 마치 무슨 조선시대 마냥 뭐 너는 뭐 백정이니 너는 양반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다 막 이런 느낌은 없어요. 현대사회는 생각보다 자기가 하려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한 편견 가지지 마시고 그냥 중소기업부터 가서 하시고, 이게 뭐 중소기업에서 나름 이제 뭐 꿀팁까지는 아니지만 중소기업에 있는 모든 개발자를 다 존경하지 마세요. 저도 초반에 되게 선배들이라고 말 되게 잘 들었는데 되게 비관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뭐 개발자 인상 뭐 있냐 그러면 되게 비하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봐도 그렇게 본받고 싶은 선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처음에 좀 이상하다가 소위 말하는 그 매트릭스 레드필, 그러니까 빨간 약을 딱 먹고 아닌데 저게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닌데 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그 선배들 말이 틀렸다는 걸 알았던 거지. 그리고 나서 이런 피해의식을 없애고 열심히 하니까 연봉이 쭉쭉 오르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기회들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선배들을 다 맹신할 필요도 없고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사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를 중심으로 두고서 사세요. 그리고 항상 논리적으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사회에 지금 어떤 가스라이팅이 그러니까 불과 5년 6년 전만 해도 페미니즘이 대세였고 그거에 막 반하면은 진짜 안 되는 것처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대세에 이렇게 쭉 휩쓸려 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네카라쿠베 당토 신격화 할 때도 좋은 회사들이지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기술 쓰는 게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에서 수준 있게 하는 사람도 대기업 이직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수준 있게 하는 거 똑같다. 결국에는 같은 서버 써. 똑같이 핑 때려보면 다 나와요. 핑 때려보면 다 나오고 얘네 헤더 보면 다 똑같고 그러니까 비슷해. 비슷하게 구글링해서 개발하는 거 똑같아. 다만 좀 더 검수를 잘한다 이런 차이일 뿐이죠. 인력이 많으니까. 그리고 뭐 설계 같은 경우도 다 똑같은 이론을 보고 다 똑같은 거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격하지 말고 그냥 내가 지금 중소기업에 있더라도 내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기회를 찾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대기업 가고 싶으면 대기업 가세요. 그럼 되지. 수준 있으면 다 알아봐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받고 제 예전에 뭐 동료들도 대기업 되게 많이 일해요. 지금 핵심 개발자로 일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다 이게 그냥 하는 그냥 이게 단순히 제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